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 수호운동에서 갑오 을미 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번 볼게요. 이 그림에 보면 여기 아래서 지금 깔려있는 이 사람이 보이시죠? 그쵸? 누구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이고 그 다음에 위에 아주 되게 잔인하게 조선을 지금 때리고 있는 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일본입니다. 그렇죠. 일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뒷짐지고 있으나 일본이 머리끄댕이 지금 잡혔습니다. 일본한테 지금 머리끄댕이 잡혀있는 요 나라 청이죠. 그쵸? 그리고 청과 일본과 조선이 엎어져 있는 상황을 이거를 바깥에서 남일 보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1894년에 이 우리나라, 이 조선의 상황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보면 아이들아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조선이 뭐 끼고 있습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뭐 하고 있어요? 그쵸? 안경 끼고 있어. 왜 안경을 끼고 있냐는 안경을 끼고 있을까요? 그만큼 조선의 상황이 어때요? 위기다. 바로 앞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조선의 위기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오을미개혁 시작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갑옷에 갑보세 을미적 거리다가 병신 내어 못가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왜 아무리 딱 봐도 뭔가 을미년의 적, 갑오년의 새가 병신 내어 못 간다 뭐 이런 내용들. 왜 이런 노래가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동학농민군이 전주성까지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선의 정부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무슨 조약 때문에? 맞아요. 텐진 조약 때문에. 그쵸? 텐진 조약 때문에 어느 나라까지 옵니까? 좀 두껍게 해야 되겠다. 자, 텐진 조약 때문에 어느 조약까지 오냐면 바로 일본이 같이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텐진 조약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텐진 조약을 둘 나라가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면 외세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전주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만 싸우자라고 하는 전주 화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치적인 행정기구인 집강소를 막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청일 양국군에게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청은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군은 철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하게 돼요.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농민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민군들이 다시 2차 봉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2차 봉기한 거야. 그래서 어디서 싸웠냐면 찬창해서 공주 우금치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패배합니다. 패배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목숨 걸어서 싸웠던 전봉준 장군이 체포가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갑오년에 일어난 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의 배경은 일단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도 했었지만 일본이 정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강요로 개혁이 시작되긴 합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그러한 이제 기구가 어디냐면 군구 기무처예요. 자, 그러면 갑오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내용입니다. 일단 정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치를 보면은 개국기원을 사용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개국기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그동안은요. 누구나 이럴 거예요. 청나라 달력 사용했는데 이제는 청나라 달력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달력 사용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왕실 사무와 행정 사무를 분리했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옛날에는요 행정의 사무를 다 누가 했습니까? 네, 왕이 했어요. 왕이 했는데 이제는 그 왕을 뭐 하는 거야? 왕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도를 가지냐면요. 이게 고종의 정치적 간섭을 조금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도 원했고요. 왜냐면 고종이 우리 왕들이 국왕들이 일본 말대로 막 하지 않잖아요. 고분고분하지 않잖아. 그래서 일본군의 어떤 입김이 들어간 거야. 일본의 입장이 들어간 게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갑오새가 폐지가 됩니다. 폐지인데 이거 오타네요. 바꿔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이거는 폐지가 아니라 폐지예요. 폐지. 이거 한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폐지입니다. 폐지. 자, 그럼 경제 한번 볼게요. 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을 일원화하고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 도량형의 개정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재정이 한 곳으로 일원화되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조세의 곰나파 요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정의 일원화 조세의 곰나파 중에서 요 재정이 일어나는 누가 그때 주장했었냐면 갑신정변 때. 그렇죠? 기억나시죠? 갑신정변 때 주장되었던 내용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실시가 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부분 한번 볼게요. 사회는 신분제가 폐지가 돼요. 그쵸?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이거 신분제 폐지 누가 주장했었습니까? 이거 갑신정변 때도 주장됐고, 그 다음에 누구? 동학농민군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신분제가 폐지됐던 이 내용이 좀 되게 갑오개혁에서 가장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동학농민군들이 또 주장했던 가부의 재혼 허용, 이런 것들도 다 갑오개혁 때 실시가 되었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자, 그러고 난 상태에서 청해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우세한 거야. 일본이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내정 간섭을 심화시켜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 때는요. 1차 갑오개혁 때는 일본이 청해전쟁 중이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딱 거의 보니까 이기는 거야.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조선의 내정 간섭을 심화하면서, 그러면서 흥성대원군을 없애버리고 군국 기무처도 폐지하면서, 그러면서 고종의 홍범 14조를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홍범 14조. 홍범 14조 내용 바라볼게요. 자, 홍범 14조의 내용입니다. 자,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당연하죠. 청해전쟁 이겼던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에 의존하면 안 되잖아. 그다음에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나누어 혼동하지 않는다. 즉 고정을 배제하겠다는 얘기고요. 뭐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탁지하면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고종이 반포하긴 했지만 일본의 의도가 들어갔던 내용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왜 안 가나요? 네네. 자, 갑오개혁의 성격 한번 볼게요. 갑오개혁의 성격은 개혁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구상해온 개혁들이 드디어 실현해 볼 수 있게 됐어라고 해서 되게 갑오개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만들어준 거야. 고맙다 그래.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강요하죠. 조선에 강요합니다. 자, 개혁파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일본이 생각하는 개혁이나 우리의 개혁이랑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뭐 좀 간섭하지 마세요. 좀 기분 나쁘네? 이러면서 좀 간섭을 하는 걸 좀 그래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한 일본 공사는 청해 전쟁 동안은 당분간 알아서 해. 그러나 전쟁 끝나면 감시할 거야 네 맘대로 하면서 이러한 입장이었고, 네, 개혁파 입장에서는 일본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개혁이 힘들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갑오개혁의 성격은 물론 일본의 강요로 개혁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신분제 폐지라던가 과부의 재혼 허용, 뭐 재정의 일원화 등 같은 경우는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와 개화파, 즉 갑신정변파의 그러한 성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자주적이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나 아니면 개화파의 근대 국가 구상이 좀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자주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청해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승리를 하고요. 일본이 승리하면서 무슨 조약을 맺었냐면 시모노세키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애들이 되게 이 조약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새끼라는 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가 요동반도를 이제 누구에게 청나라가 요동반도를 누구에게 청한테, 그러니까 청에 미쳤나봐. 청이 아니라 일본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요동반도를 누가 그 당시에 탐내고 있었냐면 러시아가 탐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땅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면 일본의 힘이 너무나 커지잖아. 그래서 러시아가 주도를 해서 러시아랑 친했던 독일, 프랑스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본한테 뭐예요? 야, 너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 네 여기 다 가져가 라고 하면서 일본한테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캔신이 받았던 요동반도를 다시 청한테 반환하게 돼요.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겠죠. 내가 어떻게 받은 땅인데 이렇게. 그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삼국 간섭. 삼국이 뭐 했다? 이 나라 일로 이제 간섭했다. 조선의 일에 간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요동지방을 청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자꾸
자꾸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일본을 억압하니까 일본이 찍소리도 못하고 땅을 돌려줬어. 러시아 괜찮은데? 라는 생각 하겠죠. 일본의 힘을 억압하기 위해서 어쨌든 누구랑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랑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 들 수 있겠지. 선생님 청은요? 야, 청 이미 청해전쟁에서 졌잖아. 이미 청은 이미 힘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좀 친해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한 거야? 일본군과 낭인이라고 하는 건 깡패입니다. 깡패들이 중심이 돼서 그 당시 우리나라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렸던 칠러 내각을 형성했던 누구를? 명성황후, 민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린 사건이 일어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을미년에 일어난 을미사변입니다. 자, 명성황후 시의 도를 이렇게 보면요. 이제는 이렇게 침입 이렇게 해가지고 장안당 들어간 다음에 쓱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칼 들고서 간 거야. 원래 일본이 칼의 나라예요. 그리고 무사들 중심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학문보다는 무사. 그러니까 힘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황후를 끌어내서 황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이게 된 다음에 오코르에 잠시 시신 연치했다가 여기서 오히려 불태워버리죠. 그럼 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뭐 했나요? 만나는 사람 족족히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성황후만 죽인 게 아니라 뭐 신하면 신하, 내시면 내시, 뭐 후궁이면 후궁, 뭐 어쨌든 상궁이면 상궁 다 이렇게 잔인하게 칼로 베어서 죽이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을미년에 일어난 사변입니다. 1895년에 일어났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이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삼국이 간섭을 했죠. 그래서 삼국이 간섭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괜찮아. 일본 괜찮다. 삼국이 어디였냐면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이 이렇게 간섭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입장에서는 일본이 너무 간섭해서 싫은데 러시아가 힘이 세다 싶으니까 어느 나라랑 친해지는 거야? 그렇죠. 칠러. 러시아랑 친해지는 내각이 구성이 되고 이거를 주도했던 게 민비예요. 그러자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칠러 내각의 중심이었던 명성황후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아시겠죠? 을미사변은 1895년에 일어나요. 이것을 을미개혁이라고도 하고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하고 알겠죠? 그리고 을미개혁.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또 을미개혁을 실시하면서 좀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짓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을미사변이 발생합니다. 이 사진은요, 지금까지 명성황후의 실제 사진이라고 해서 나온 사진인데 정확히 누가 명성황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명성황후 일본 놈들이 이제 명성황후 사진이라고 되긴 했지만 뭐가 명성황후가 정확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발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들도 그랬지만 발을 내보이는 거를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의 국모인데 이렇게 발을 내놓고 사진을 찍진 않았을 거다라고 해서 이 사진은 절대 이제는 명성황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쨌든 비운의 왕비에 죽습니다. 그래서 일본 깡패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이 원통함 어찌할꼬 이러한 슬픈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을미개혁을 실시합니다. 을미년에 일어난 개혁, 을미개혁 혹은 3차 가보개혁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친일 내각이겠죠. 그렇죠? 일본이랑 엄청난 친일 내각일 겁니다. 그래서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단발령 보시면 이렇게 단발령 머리를 상투로 쫙 잘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고종한테도 강제로 시켜가지고 고종이 이렇게 또 머리까지 자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태양령 지금에 쓴 양령을 사용하게 됐고 우편제도 우체국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우리 우체국이 1884년에 우체국 제도가 생기려고 했는데 그때 갑신정변 때문에 우편제도가 실시가 못해요. 그거를 지금 실시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무엇이 가장 우리나라 민중들의 분노를 자극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단발령 실시.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유생들이 뭘 하냐면요. 두하단.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를 머리를 자른다는 건 머리는 절대 목을 자를지언정 그러니까 머리는 자를지언정 그 다음에 발부하단 뭐냐면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은 자르겠지만 내 머리카락은 안 자를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발령에 대한 굉장한 큰 분노와 반발이 일어나게 돼요. 가뜩이나 을미 사변 때문에 정말 야 아무리 명성황후 민비 잘못한 거 많아. 맞아. 되게 부정부패했었고 나라 말아먹은 거 맞아. 하지만 그래도 한나라의 국모였어. 그치?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끌어내려도 우리가 해. 우리 손으로 해야지. 니네가 뭔데? 그쵸? 거기다 을미사변과 또 단발령 때문에 그때 이제는 최초의 의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종이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고종. 그렇죠. 강화도 조약 이후로도 계속 을미사변, 청일전쟁, 갑신정종, 갑오개혁 너무나 큰 사건들이 바바박 하고 터지죠. 고종의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종이 어떻게 하냐면요.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로 도망을 가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획 하고 숨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즉 을미사변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자기 와이프가 자기의 아내가 집 안에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잖아. 무섭기도 하고 일본 애들이 너무너무 싫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회를 받아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은 아관이란 말이 러시아 공사관을 뜻하고요. 파천이 이제 도망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1895년에 일어났습니다. 아간 파천. 알겠죠? 그런데 봐봐. 얘들아, 그런데 아간 파천 이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겠어? 야, 그래도 나라의 주인이 고종인데 고종이 어디로 도망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어. 우리나라 상황 어땠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뭐예요? 다 뺏깁니다.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주요한 지하 자원들, 뭐 경원섬, 그러니까는 뭐 서울이랑 원산 철도하는 거, 전등 뭐 하는 거, 금강 캐는 이러한 모든 너무너무나 중요한 권리들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 보세요. 일본, 러시아, 일본, 미국, 일본, 프랑스, 일본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뺏기게 되죠. 특히 러시아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뺏기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러시아의 밥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열강의 이런 나라들의 이익이 되는 권한의 침탈이 본격화되는 사건, 가장 많이 뺏겼던 시대가 바로 1895년 이후, 바로 아간파천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갑오을미개혁의 의의입니다. 이제 갑오을미개혁은 아간파천으로 해서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 간섭과 강요 속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한 개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의의도 있습니다. 의의 기억을 하십시오. 의의는 뭐냐면 일단 갑신정변과 동아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신분제 폐지 제일 중요합니다. 신분제 폐지, 그 다음에 과부의 애원 허용, 또 뭐가 있었을까? 재정의 일원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제 이러한 개혁들도 이제 실시가 되긴 했잖아. 그래서 어쨌든 신분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사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것이 의의예요. 그래서 갑오을미개혁이 아쉬운 점이 많지만 우리가 의의를 조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의의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한 개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겠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가 개혁과 갑오개혁 관련한 학습지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